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단전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난 팔아요 방송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졌네요. 지금부터는 꽃을 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물 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빛입니다. 빛이 너무 세면 광포화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식물들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하셔갖고 잘 자라다가 애들이 노래지고 좀 문제가 생기네, 탈수가 생기네 그러면 그런 품종들은 광포화점을 넘겨서 빛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빛이 너무 세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리 덴드로비움이 빛에 강하고 일부 빛에 강한 품종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키우는 지역, 그 다음에 환경, 그죠? 그 다음에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빛이 세다고 돼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확 센 데로 나간다든지 그럼 위험할 수 있고, 또 베란다 자체도 여름에 빛이 좀 약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자랄 거고, 또 빛이 너무 잘 자라다 하여튼 딱 이상냄새가 생긴다 그러면 빛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디 외출하실 때 환기 꼭 유의하시고, 괜히 막힌 공간에 있다가 특히 베란다나 온실에 막혀있는 공간에 있다가 내가 나갈 때는 괜찮았었고 들어와도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상해져. 그러면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안에 공기가 밀폐되고 온도가 올라와서 식물한테 큰 그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막실라리아 테누이포리아 및 17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막실라리아는 올해 마지막이죠. 꽃이 아직까지 저희가 꽃을 필 때 온도 조절을 해갖고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벌써 꽃이 다 졌을 텐데 나와서 지금 막 핀 애들이나 몽골이 한두 개씩 있는 상태로 갈 거고요. 지금 이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막실라리아는 초보자분들도 되게 좋고요. 키우기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향을 갖고 있고 호불호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선이 이쁘고 벌브가 통통한 벌브가 있어서 되게 복스러운 품종이고,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원래 15,000원 한 번, 예전에는 20,000원, 30,000원에 팔리던 건데 지금 1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농원에서 이제 막실라리아를 첫 번째는 줄입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원종들이나 또 요새 그 고객님들이 더 다양한 난들을 원하기 때문에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다품종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줄이는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저희가 공유 온실 이제 공사할 때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수출도 저희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거기는 분체 들어갈 수 없어서 이게 여기 벌브로 들어갔네. 벌브로 미국하고 계약을 해서 5만 발부, 5만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5만 벌브. 한 벌브에 몇 개 들어가는데 한 40개, 예를 들어 40개, 40개 잡으면 나눠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게 실제적으로 분수로 그렇게 크지 않냐. 몇천 개 정도 나가는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난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또 거기도 향이 좋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 막실라리아 테누이포리아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꽃대 달려서 합니다. 이벤트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고 수량은 한 12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게 120개 정도. 이 와중에도 향이 계속 진하게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덴드로킬룸 라티포리움 미크란섬, 마크란섬이라는 품종이죠. 이렇게 생겨서 제가 옛날에 팔 때 아마 기억이 나요. 요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 되게 귀엽게 올라오죠. 이렇게 마디하고 귀가 이렇게 귀처럼. 그래서 제가 슈렉이라는 별명을 내나 주기됐어. 저희가 요 귀가 약간 슈렉귀 같은 느낌이겠죠. 이 덴드로킬룸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한데 마크란섬, 그다음에 매그넘,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코비아눔 이런 것들이 좀 대형이고 쭉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인데, 코비아눔 같은 경우는 약간 라운드져서 내려오고, 매그넘은 색이 좀 더 진한 색이고, 요거는 그 중에서 마크란섬 계통인데, 잎은 한 50cm 정도, 60cm 되고, 지금은 이제 꽃은 달려서 가는데 별 의미는 없죠. 하여튼 꽃만 확인만 하시고, 요게 이제 몇 년 크면 진짜 이렇게 쫙 늘어지면 막 샹드리아처럼 쫙 늘어지고, 꽃이 졌을 때도 잎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고, 꽃은 향이 있어요. 향이 어떤 향이냐면, 네, 약간 호불호가 좀 약간 있는 향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향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 약간 이색적인 그런 향이 나는 그런 품종이고, 선이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이 덴드로퀼럼 재배도 쉬운 품종이고요. 빛도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덴드로비움 라티포리움 마크란썸은 2번이고 55,000원인데 제가 이벤트가로 해서 5만원, 딱 10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매력적인 친구인데 3번이죠. 얘는 이제 윌소나라고 해서 많은 품종들이 이제 크로싱돼서 만든 품종인데, 윌소나라 퍼시픽 패시지 핸섬이라는 품종이고요.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2달, 석 달 가고, 꽃대에 있어서, 이렇게 펴서 갑니다. 다. 꽃대에 있어서 가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느, 호접란이나 다른 카틀리아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온시즘 노란색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는데, 꽃이 일단 오래 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고풍적인, 좀 앤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꽃으로, 이게 그 분을 어떤 거를 써서 연출해서 놓냐. 그래서 이거는 많이 있는 것보다 좀 약간 외진 공간이나 어떤 코너 같은 곳에 점잖은 느낌이 나는 화분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하나만 딱 놨을 때 선이 굉장히 이쁘고 뭔가 분위기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 화분은 제가 이태리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게 나중에 2, 3년 지나면 꽃대가 이제 열어 나오죠. 그래서 하나 딱 놔뒀을 때 정말 분위기 있고 좀 뭔가 같은 그런 화려하지 않으면서 운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3번 웰소나라 핸섬은 제가 45,000원인데 이번 특가로 35,000원에 딱 20개 판매하고요. 되게 분위기 있는 꽃입니다. 처음에 이 꽃을 좋아하지 않는, 난이 뭐 이게 화려하지도 않고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분위기 있는 난. 그 다음에 4번. 파리시인데, 파리시 중에서 페탈로이드라고 해서 이 페탈이죠. 여기 이제 세팔, 꽃받침을 세팔이라고 하고, 꽃잎을 페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입술이 없죠. 스리림은 입술이 3개 있는 거고, 페탈로이드는 이거. 그죠? 잎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그래서 입술 아래쪽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딱 펴졌죠. 이렇게 보면 평면 같은, 평면 TV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페탈로이드가 진짜 귀했던 거는 조직이 안 되고 실생으로 했을 때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뭐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직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아진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이 있는 품종이죠. 향도 좋고 이렇게 크지도 않고 꽃대 있으시 나가는데 보통 한 송이나 2송이 달려서 나가고요. 덴드로비움 페리사이 페탈로이드는 저희가 4번이고 이거는 45,000원인데 42,000원에 딱 20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스위스 얘도 차 이쁘죠. 덴드로비움 싱잉 스위센트 향도 좋고 얘는 매력이 전체적으로 진 핑크고 꽃도 좀 단단하고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에 립 안쪽에 진 밤색이라 그래야 되면 진 자주색 하여튼 이런 색이 양쪽으로 이렇게 탁 무너져 있고 그 안에 수술도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갖고 매력적이고 지금은 요런데 이게 좀 더 잘 키우면 요건 제가 이번에 판매한 사이즈고 좀 더 지나면 이렇게 키가 좀 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작으로 늘어뜨려서 키워도 되고 세워서 키워도 되는데 계속 크고서 나중에 이 정도 클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싱잉 스위센트가 아너스문하고 파리시하고 크로싱을 한 거기 때문에 파리시부터 아너스문보다는 좀 더 두껍고 그죠? 아너스문 길잖아요. 좀 짧아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형태이고 아너스문에선 보기 드문 파리시 색이 들어가고 진 핑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저희가 판매는 이 사이즈로 하고 꽃은 있어 달려서 나가는데 보통 하여튼 요 정도 송이 있어도 달려서 나가고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폈을 때보다는 파리시아이는 저는 볼 때 사실 이렇게 막 큰 거보다는 좀 어린 게 더 이쁜데 이런 애들은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매력적이고 향이 진한 그런 품종이고 다른 애들 덴드로비움들은 이미 다 폈잖아. 아필름, 아너스문 다 폈는데 파리시가 조금 늦게 급잖아요. 얘네들은 파리시하고 비슷하게 피더라고요. 조금 더 늦던가. 현재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농원은. 물론 남쪽 지방에서 벌써 폈죠. 그래도 한 달 정도 차이 난다고 쳐도 일반 덴드로비움 중에서는 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서 꽃이 없을 때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품종이죠. 덴드로비움 싱잉 스위센트는 저희가 단가 5만 원인데 48,000원에 딱 20개 있네요. 2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되게 이쁜 품종이죠. 저희가 이건 제가 꽃이 펴 있는 거 샘플을 가져온 거고 이 정도 사이즈로 나가는 겁니다. 꽃은 너무 이쁘죠. 보랏빛이 연보랏빛에 약간 진 보라의 립이 들어가 있고 펄은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필통을 보면 이제 이게 카틀리안세 파이널 블루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거랑 카틀리아 워크리아나가 최종적으로 크러싱이 돼서 5대5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 이렇게 벌브를 보면 워크리아나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좀 틀리죠. 그죠? 이런 것도 아주 그러니까 중묘일 때 한 송이 폈을 때 이쁘고 아니면 이게 덩치 커지면 훨씬 더 이쁜 매력적인 품종이죠. 향은 당연히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랏빛은 날씨가 겨울철보다는 이게 더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6번 카틀리아 싱잉 에저죠. 싱잉 에저. 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칭화농원에서 품종을 등록했네요. 칭화 육종 품종이네요. 6번은 75,000원인데 7만원에 딱 9개 있습니다. 9개.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9개 있고요. 요번에 이게 이제 런나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탱고라는 품종이죠. 탱고. 이 탱고가 TANGO 탱고 아시죠? 탱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가 탱고가? 이런 건가? 하여튼 탱고 아시죠? 음악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얘는 참 독특한 게 왜 어떻게 이렇게 크러싱했을까라는 처음에 크러싱한 사람 분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얘는 카틀리아 메모리얼 골드 아시죠? 이렇게 노란색 나고 그거 찾는 분 되게 많은데 저희가 메모리얼 골드를 한 20년 전에 칭화에서 갖고 와서 배양묘로 키워서 판매를 하다가 이 진짜 완전 골드잖아요. 너무 이뻐요. 약간 노란기가 좀 강한 골드색인데 그걸 찾는 분 많아서 배양을 하려다가 했는데 태국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좀 다른 색깔이 나와갖고 지금 없는데 그 메모리얼 골드에다가 엔시클리아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탐펜시스는 그냥 이렇게 야들야들한 향은 약간 맑은 청향이 나는 스타일이고 탐펜시스는 아시잖아요. 그린톤하고 이렇게 좀 더 들어간 어떻게 걔를 크러싱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 크러싱하면 탐펜시스가 되게 강하잖아요, 색이. 그래서 그런 색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 이걸 카틀리아라 그래야 돼, 엔시클리아라 그래야 돼, 뭐 수선화 같기도 하고 느낌이 있는데 지금 직접 보면 너무 귀여워요. 이 꽃 자체가 약간 보면 세팔하고 여기 세팔하고 페탈 사이가 공간이 좀 뜨고요. 그리고 지금 페탈, 그러니까 꽃받침이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는데
오목한 게 요렇게 오목돼 있어요. 보통 일자가 아니라 파였죠. 얘는 요렇게 들어오고 반대예요. 얘는 요로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요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입술에 주름이 들어간 요 색깔이 딱 이렇게 있어갖고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좀 이렇게 다화로 피면 더 이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형도 아니고 그리고 향은 이게 메모리얼 골드가 향이 없어요. 탐페스트는 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게 향이 낮다 안 낮다 그리고 저 같은 비염기가 있고 향을 잘 못 맡은 분한테는 그런데 저희 직원분이 볼 때 향 좋다고 청향이라고 맑은 청향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무거운 청향 표현이 어떨까요? 약간 담백한 청향? 약간 무거운 청향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요거는 7번인데 RCC 그러니까 크러싱한 개체가 메모리얼 골드하고 크러싱해서 뭐 4개의 혈통 이상이 들어가면 속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RCC라는 속이고 왜냐면 이미 그 POT 메모리얼 골드가 4개의 속 이상이 크러싱해서 만든 품종에다가 다시 한번 엔시클리아 원종을 크러싱했기 때문에 속이 바뀌죠. 그래서 얘는 RCC 7번 싱잉 탱고 싱잉입니다. 요거는 딱 이렇게 딱 수량이 없습니다. 5만원이고 딱 10개 있습니다. 아주 깜찍하고 귀엽고 얘도 이렇게 볼륨이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린톤이 너무 이뻐요. 이게 빛에 있을 때 그림보다 이렇게 안쪽에서 보는 그림이 더 이쁘네요. 깜찍한 이 친구 싱잉 탱고 7번이었고요.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맨날 1번, 2번, 3번 나가다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지. 사람 진짜 실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번호 보고 여기로 옮기는. 그러면 실수 안 하겠죠. 이래도 실수하면 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9번. 이게 항상 인기가 많은 품종이 셀프리츠잖아요. 제가 계속 몇 개씩 올라올 때마다 판매를 하는데 꽃이 워낙 다양하게 나와서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색하고 또 틀리죠. 얘는 핑크색 톤에다가 점박인데 점박이 색이 좀 더 짙은 핑크.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탕색은 약간 연한 핑크예요. 거기다가 빨간 점을 막 찍었죠. 그죠? 찍고 이 아클란디아하고 비올라시아가 크러싱해서 요 부분은 좀 아클란디아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를 보면 완전 또 비올라시아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향은 뭐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라면서 잎이 이렇게 반점이 들어가는 셀프리츠죠. 이렇게. 요건 제가 꽃이 펴서 제가 선발해서 키우는 아이고, 요게 이제 저희가 8번, 9번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8번은 약간 좀 더 작습니다. 얘네 두 개의 차이가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년은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사이즈인데, 먼저 8번은 카텔리아 HG 셀프리치죠. 비올레시아하고 아클란디아 크러싱한 친구고, 꽃은 정말 이렇게 이런 톤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측 불허한 이런 품종인데, 요거 제가 8번은 6개 있습니다. 6개에서 3만원, 요 사이즈 3만원이고, 요거는 내년에 꽃 보기는 어렵고, 내후년에 볼 수 있는 사이즈고, 9번은 셀프리치 중에서 좀 더 크죠. 요거는 내년에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이렇게 개화 사이즈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는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이즈. 이거 내년에는 조금 어렵죠. 내후년에 볼 수 있는 사이즈에서 8번 3만원, 9번 같은 품종이죠. 45,000원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맹맹한데도 이 향은 그냥 그래도 그냥 바로 뚫고 들어와요. 그냥 뻥 뚫리는 그런 향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게 퍼프라 때문에 퍼프라타 모종도 그렇지만 퍼프라타는 제가 사연이 좀 많은 품종이에요. 이게 저희가 배양묘, 이렇게 어린 배양묘를 15년, 16년 기억도 안 납니다. 키워서 그 당시에 다시 대만에서 싱하에서 크러싱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배양묘부터 키워서 여기서 일본으로 나가고 다시 대만으로 많이 나간 품종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이후에 분주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촉 이렇게 기준으로 나가고요. 딱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3개에다 꽃은 달려서 나가요. 근데 이것 포장해서 가면 별로 의미 없고, 이런 형태의 꽃이다 그러는데, 꽃을 보시면 애기 퍼프라타가 작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분촉을 해서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꽃이 나왔고, 물론 같은 거 내에서도 꽃 차이가 꽤 크게 나는데 적어도 지금 보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는 핍니다. 손바닥 정도까지 나중에 큰 품종이고요. 퍼퍼라타는 저희 거는 이거는 렐리아 퍼퍼라타 플레미아하고 쌍기니아하고 생기니아하고 크로싱한 그런 품종이고요. 요거는 딱 3개 25만 원에 딱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요. 퍼퍼라타 뿌리하고는 다 내렸으니까 이상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정상적으로 완전 정상적으로 크는 그 꽃이 정상적인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브라질 쪽에서 들어왔던 품종 중에서 예전에 들어와서 저희가 1년 정도 키운 품종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토분에서 계속 뿌리를 내린 상태죠. 아니, 맞다. 또 번호 10번, 11번. 얘는 카틀리아 루데마니아인데 사실 루데마니아가 저희가 비니칼라가 있어요. 근데 비니칼라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저희가 비니칼라는 굉장히 고가라서 많이 비쌉니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데마니에서 아쿠아 마린하라 그래서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페탈이 좀 크고 전체적으로 연한 핑크의 립 안쪽에 루데마니아 그 특유의 이렇게 라인 있죠. 라인이 가 있고 아래쪽 끝엔 핑크색. 중앙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밑에 블러드 픽셔이 딱 들어가고 테두리에 노란 진노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대는 이제 비니칼라예요. 이게 사실 되게 귀한 색이잖아요. 이 비니칼라에서 본바라는 비니칼라 지금 사진 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니칼라는 좀 틀리죠. 비니칼라는 약간 와인의 뭐죠 이렇게 비춰져 있을 때 그런 색깔 비슷한데 최근에 비니칼라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건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랍니다. 그래서 얘는 디에노 일리스 아클란디의 루데마니아나.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게 저도 맨날 부를 때 루데마니아 그러는데 이게 스펠링이 보면 LUEDDEMAN은 IANA 이렇게 돼 있어갖고 루데마니아나까지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루데마니아나. 근데 우리 보통 할 때 카틀리아 루데마니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루데마니아나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11번 수량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적어서 카틀리아 루데마니아나 아쿠아 마리나하고 비니칼라 범바하고 크로싱 한 거는 이렇게 루데마니아하고 크로싱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교배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크러싱이라고 쓰고 그냥 루데마니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크러싱이긴 하지만 보통 교배라고 하죠. 하이브리드라고 쓰죠. 원정이죠 당연히. 요거는 5개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빌리아나는 좋아하는 분만 좋아합니다. 이게 퍼시빌리아나가 꽃은 정말 이쁘죠. 라운드 지고 이쁜데 인기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벌브에 대한 밸런스 있잖아요. 벌브하고 잎하고 그런 밸런스하고 꽃하고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 매칭이 잘 돼서 딱 봤을 때도 참 안정적으로 보이고 꽃도 땡글땡글해서 이쁘잖아요. 퍼시빌리아나가. 근데 다만 향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향은 진한데 호불호가 있고 이 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얘는 그 중에서 퍼시빌리아나 알바입니다. 알바고 이 알바는 보통 퍼시빌리아나 알바는 그때 화이트 톤이죠. 완전 화이트는 아니에요. 약간 베이지 톤이 살짝 들어간 화이트 톤의 안에 살짝 입술 안쪽에 깊숙이 연노랑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퍼시빌리아나 알바는 딱 3개 들어있고요. 지금 이런 사이즈죠. 지금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꽃을 내년에 볼 수 있을까? 네, 약간 잘 키우시는 분은 보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내후년에 확실히 볼 수 있는 거고 내년에도 볼 수는 가능성 있다. 이 정도로 내리고 이것도 브라질에 들어와서 저희가 순화시켜서 1년 넘게 키운 품종입니다.
그래서 카틀리아나, 퍼시발리아나, 알바입니다. 알바는 제가 3개, 13만 원에 딱 3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얘가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이 정도, 2벌브, 3벌브 정도 돼 있어. 그냥 땡글땡글하죠? 그리고 끝은 약간 탄기가 있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씹 들어오서. 근데 이제 완전 안정화돼갖고, 이제 뿌리만 내리면 정상적으로 클 거고, 노빌리어는 주로 이제 이렇게 입이 2개 나오죠. 이렇게 주로. 근데 벌브하고 이런 밸런스 때문에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노빌리어가. 얘는 노빌리오 아말리에 중에서 이제 스리라벨로라고 그래갖고, 입술 있잖아요. 입술이 3개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걸 저도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육종할 때 최근 들어서 이 스리라벨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아주 고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스리라벨로하고 스리라벨로 크로싱 할 때는 스리라벨로가 나오길 바라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조직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다른 개체인데, 스리라벨로가 좀 입술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길잖아요. 그래서, 스리라벨로 나오면 좋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화형이 크고, 그쪽에 약간 그 스리라벨로처럼 터치가 들어가고, 약간 트위터가 되게 약간 급이 들어가는데, 꽃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브리더들이 육종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근데 얘는 스리라벨로가 나오면 좋고, 근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죠. 보통 뭐,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아요. 알기로도 한 5% 미만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왔을 때 이제 화형, 독특한 화형이나 좀 더 큰 화형을 원하는 분들이 찾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카틀리아 13번, 노빌리오 아말리에 스리라벨로. 직접 보면 스리라벨로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종에서, 저희가 이 품종을 오늘 딱 스리라벨로가 딱 5개 한정인데 58만 원이니까 조금 단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발해서 스리라벨로 선발한 품종은 얘네들보다 많이 비쌉니다. 한 7, 8배 정도 비싼데 저는 좀 하나 갖고 있고 2개 들어와서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이 원하신다 해서 판매를 했던 품종인데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만 그래서 카틀리아 노빌리오 아말레의 스리라벨로 이런 애들이 진짜 더 궁금하죠. 요거는 5개, 그래서 5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시리즈로 갈 건데요. 워크리아나 보면, 좀, 아까 페탈로이드 제가 깜빡했는데, 페탈로이드가 보통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피어요. 한 송이, 2송이 피서 갈 건데, 여기 보시면, 좀 많이 피면 이런 느낌입니다.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꽃이 확실히 크죠. 향은 당연히 파리시아 향이 나죠. 먼저 14번은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EC가 이제 저희 약자인데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T4 다이안 웬젤 셀프입니다. 다이안 웬젤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을 때 웬젤 가족 그쵸, 웬젤 패밀리. 그, 워크리아나를 처음으로 전문적으로 육종했던 분이고, 그분이 시룰리아가 되게 없을 때, 시룰리아 T4 계열에서 웬젤, 이런 이름을 붙여서 시리즈로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이아 웬젤 최초로 만든 그거의 셀프입니다. 셀프고, 다이아 웬젤은, T4는, 다이아 웬젤 자체가 이뻐요. 그래서 화형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이아 웬젤은, 셀프에서 기대가 좀 되고 화형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꽉 나왔다 하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화형이나 기본적으로 화형이나 색이 굉장히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T4 계열 중에 화형은 작지 않고 크게 나오고 다이아 웬젤 셀프는 저희가 14번 13개고요. 13개고 18만 원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룰리아 쪽으로 가는데, 그다음 15번은 좀 작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요. 벌브스는 작은데 좀 작아요. 얘는 15번은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시룰리아 중에 블루 웨이브하고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잘생겼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가 꽉, 최근 추구하는 화형이죠. 페탈이 둥글둥글하고 크고,
그런 스타일이고, 블루 웨이브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저는 또 요런 느낌도 괜찮아요. 이뻐요. 좀 약간 시원한 느낌 드는 거고, 화색이 더 이쁜. 그래서 블루 웨이브하고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크러싱 했으니까 당연히 블루색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주 간혹 혈통에서 티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틀리아 워크나 시룰리아 블루 웨이브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크러싱한 이 개체는 저희가 10개 있고 1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는 뭐냐면 16번인데, 얘가는 진짜 벌브가 아까 이러는 거에 비하면, 그죠? 벌브 수도 적죠. 하지만 이것도 다 순화시켜서 그 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판매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지만, 보통 이런 애들은 바로 뿌리가 내리는 경우는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시 약간 뒤로 갔다 앞으로 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뭔가 미지의 색,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안 나왔던 색들이 나오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육종하는 거는.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브라질 쪽에서 브리더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 브리더들 분들이 크러싱한 그런 개체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선발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든지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카틀리아 워크라나 시룰리아, 이거는 16번은 A15하고 A15예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쁩니다. 물방울 개체이고 A15 자체가. 그래서 A15도 보통 이 크러싱으로 많이 들어가요. 크러싱 모번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근데 얘도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전에 사가신 분 중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예쁜 거 나오면 꼭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쁘지 않더라도 피면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죠. 제가 다 보여드리기도 하고, 누구누구는 이런 꽃이 피고 누구누구는 폈는데 이런 꽃이 피고. 저도 이런 것들을 키울 때마다 이미 조직 배양한 거는 당연히 그 꽃이 나올 거라고 알면서도 기대를 하는데, 이건 전혀 어떤 꽃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몽우리 때부터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바라게 되죠. 오늘 내일 딱 폈는데, 와, 어떤 꽃이 폈네, 이런 재미로 키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16번 카틀리아 워크리아 시룰리아 A15하고 A15 크러싱한 거는 저희가 딱 7개 있습니다. 7개. 많지 않고 7개 있고, 마지막으로 얘는 더 삐리삐리한 것 같아서 조그마죠. 얘는 이제 뿌리가 좀 내리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더 비교되고, 더빌리하고 하는 비슷한 사이즈인데 벌브가 틀리고, 2D번하고 보면 이 정도 사이즈고, 좀 전에 했던 거 보면 이 정도 벌브 사이즈고. 그죠? 처음에 했던 사이즈하고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벌브 수가 이 정도면 안정화됐고 충분히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건 이제 샘플이고,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꽃이든 순이든 나와서 이게 잎으로 나와서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바로 나옵니다. 작은 거는 바로 순이 또 나와요. 여기도 보면 지금 틀라 그래요. 순이 바로 나와서 그 다음 엄마 사이즈로 변합니다. 여기. 그 발굴. 그래야지 이제 그러고 중간에 얘는 작아진 거죠. 왜? 오면 스트레스 받고 뭐해서. 그러고 여기다가 작았다, 요 사이즈로 원성 회복했다가 그 다음 사이즈 이제 커지면서 이제 기아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17번이고 카트리아 워크리아나 T4 미리암 주리아타라는 품종이에요. T4 중에.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보면 사진상을 보면 그거하고, 지룰리아 계통인데 되게 빤빤해서 이쁜 색이 있어요. 보라색이 좀 진보라가 들어가 있는. 이 아쿠아 마리나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T4하고 지룰리아하고 큰. 그래서 아쿠아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약간 바다색 비슷해서 아쿠아라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일반적인 시룰리아보다 훨씬 더 진한 색이죠. 두 개 크로싱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T4가 나올지 중간에 색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성으로 보면 시룰리아는 그래도 시룰리아 혈통을 많이 가진 걸 크러싱했으니까 시룰리아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시룰리아하고 T4가 붙었기 때문에 T4가 더 우성이잖아요. T4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간혹 시룰리아도 나오겠지만.
하여튼 색부터 되게 궁금한 품종이죠. 요거는 T4 마리암 줄리아토하고 아쿠아 마리아라는 품종입니다. 모번도 좀 많이 사용하는 품종이죠. 그래서 크로싱한 품종이고 7번 마지막 22만 원에 딱 6개 있습니다. 6개 품종이고요. 이상으로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품종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했고, 이게 제가 일반 개체 말고 원종 또는 이제 크러싱 개체들 전에 판매했던 많은 품종이 있으면 진짜 꼭 사진 나오면 사진 보내주셔갖고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A15, A15를 크러싱을 샀는데 아직 안 폈는데 누군가한테 폈을 수 있고 누구 것은 어떻고 되게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재미 때문에 키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A15를 했는데 화형이 뭐 완전 라운드지게 나오고 또 라운드 줬는데 색이 되게 고급스러우면 또 두 분이 또 아니면 저한테 파시든가 해서 연락해서 2개 더 이렇게 교환해서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도 궁금하니까 그죠? 궁금하니까 꼭 꽃피면 올 가을부터는 좀 제가 판매했던 모종 중에서 꽃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고객님들 그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9일 월요일 난 팔아요 방송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급변합니다. 해가 그냥 막 엄청나게 뜨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햇빛 조심하시고 그리고 땀을 본인이 일하다 보면 깜빡하고 모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오늘 마늘 캐느라고 이렇게 일하셔갖고 난 할아버지께 전화하셨어요. 아니 너 응? 엄마가 밭에서 마늘 캐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너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라. 우리 또 동생도 직장생활 동생들 전화 와서 엄마가 밭에 계신 걸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빠가 난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인데 직접 가시지 왜 나한테 그죠? 아니 다 자식으로 나중에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옛날 분들이 무뚝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핑계 삼아서 본인이 당신이 가서 자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 같았으면 자기야 햇빛 너무 뜨거우니까 들어와서 쉬어. 아니면 내가 시원한 뭐 커피라도 줄까 이렇게 아니면 옆에 가서 우산이라도 받쳐주든가 할 텐데 옛날 어르신은 그러지 않죠. 제가 가서 밭을 갔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셨더라고요. 안 계시고. 네. 저도 잘 그런 걸 못하긴 하는데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빛이 세요. 그래서 밭에서 장시간 하면 나도 모르게 하다면 열사병 걸리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땀 많이 흘리는 분 어떻게 해요? 소금하고 물 챙겨서 드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괜히 낮에 와서 특히 밭농사 안 짓던 분들 그 뭐죠 그거? 이거 텃밭하고 이런 분들 시간 없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때 열심히 일하고 낮에 그렇게 좀 쉬고 자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새벽 4시에 시원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9시, 10시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쉬고 오후 시간까지 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나고 그죠? 아니면 또 일을 더 빨리 끝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제 생각인 거고 그죠? 또 판매나 저 같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고객님이 나타날지 모르고 무슨 노래 가사 같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농장을 못 비워두지만 하여튼 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빛이 이렇게 셀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너무 세다. 창가인데 아파트인데도 빛이 너무 세. 뽁뽁이를 이제 붙이라 했잖아요. 붙여도 훨씬 나아. 붙여도 너무 세.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1시, 그래서 3시 사이에는 그냥 커튼을 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라리 빛을 안 보여주는 게 식물한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센 빛은 아니 받은 맘 못하다. 그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못 만들고 토해냅니다. 그래서 노래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일사병 걸려서 토하고 쓰러져서 심지어는 우리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식물도 그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센 빛보다는 안 보는 빛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9일 난파라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